안녕하세요 여러분, 식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찾아온 일주일에 한번 우리 식빵 방송에 아주 이제 엑기스 같은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엑기스였나요? 엑기스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 걸 누가 볼까? 그렇죠. 뭐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그래도 할 거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걸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생각보다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참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만큼 다양한 취향이 존재한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제가 방송을 켜면 한 4,000명 내지 5,000명 정도가 시청을 하시는데 예. 그 중에 한 10명, 20명은 계속 물어봐. 준님 언제 방송 같이 하시냐고. 10명, 20명은 있어. 그렇군요. 5,000명 중에 20명이면 굉장한 비율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치면은 사장님, 저 칭찬하시는 거예요? 까시는 거예요? 아니 5천만이라고 치면은 한 10만 명 가까이 있다라는 거야. 아니 제가 되게 지난 일주일 동안 나름 기분이 좋았어요. 솔직히 좋았는데 방금 좀 식었어요. 아 그러니? 예. 항상 10명, 20명 굉장히 강조하시던데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시청자 수를 줄일게. 한 100명 정도 시청자가 있는데 그 중에 20명이 찾더라. 그 정도면 훌륭하죠. 근데 이제 5,000명 중에 10명, 20명은 항상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약간 기분이 그 10명, 20명은 중요하지 않니? 물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완전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했었고 이제 우리 진중권님 혼자서도 했었던 디맨드 이 수요에 대한 어떤 누군가의 욕구의 어떤 스위치를 탁 켜는 그렇죠. 그런 책이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면서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디맨드 지겨우시죠?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책 한 권 보는데 3에서 서너 시간. 그러니까 많이 걸리면 5시간. 아니 이렇게 두꺼운 책을 봤는데 그래도 뽕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려면 20분짜리 준비하려면 2-3시간. 제가 이 디맨드가 아닌데? 그건 디맨드 아니야. 이거야 이거. 총균세. 이 총균세도 재밌어요. 총균세 언젠가 요약판으로 한번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읽은 건 써먹어야지. 디맨드랑 총균세랑 보니까 두께가 총균세가 훨씬 두꺼워. 총균세가 두꺼울 뿐더러 얘는 진도도 안 나가요. 총균세 이거 진짜 재미없지 않냐 근데? 아니 재미는 있어. 재미는 있는데 쉽게 읽을 수는 없어. 이게 총균세가 재밌어요. 800페이지야. 800페이지. 이거를 읽으면 생전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흥미로워요 굉장히. 근데 어려워. 이게 그거잖아. 인류 문명의 어떤 우리가 문명 파이브 할 때 내가 몇 번 드립을 쳤는데 서양과 신대륙 그리고 아시아 대륙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어떻게 몰락을 하고 어떻게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지배했었는지. 그렇죠. 인류 문명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류 문명이 어느 쪽은 발전하고 어느 쪽은 세계를 지배하고 어느 쪽은 쇠퇴해가고 어느 쪽은 계속 원시 상태로 남아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저 학자 나름대로 밝힌 그림입니다. 그게 총이랑 균이랑 쇠다. 그게 결정적인 원인인데 그 밑에는 가축이 있다. 이런 거죠. 맞아. 그 남아메리카 대륙이 신대륙 그 마야, 잉카 이런 문명들이 쉽게 멸망했던 이유가 가축이 없어서. 맞아요. 아주 기억난다. 왜 그럴까요? 가축이 없으면 뭐가 없어서 망할 수가 있다. 그 뭐가 뭔지. 뭐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멸망했어. 그 뭐는 무엇일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언젠가 총균세에서 밝혀집니다. 자, 이렇게 예고편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역시 방송 장인. 낚아야 되거든. 낚아야 되거든. 제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안녕하세요 시작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고 끝나거든요. 지금 채팅창에서 정답이 나오긴 했는데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야. 유튜브에는 채팅창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요. 지금 채팅창에 한 2,000명 정도 계신데 아니 궁금하면 1등가 기다리든가. 둘 중 하나죠. 기다려. 자, 그러면은 오늘 디맨드 마지막 시간 어떤 내용이죠? 자, 제목은 터치 포 아메리카. 미국을 건드려? 그렇죠. 미국을 건드려요. 뭐를? 미국의 심장을. 야, 걔네 건드리면 잘못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 교육의 수요를 개편하다. 자, 터치 포 아메리카가 단체 이름입니다. 이 단체가 나름 미국의 교육계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잘 되고 있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교육 관련 단체네? 그렇죠. 그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앞서서 식님이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아, 두 아이의 아버지. 네, 서울대 출신이신 우리 식님. 아, 네, 가방끈이 길어. 아, 가방끈이 좀 기네요. 왜 길죠? 난 근데 가방끈보다는 사실 마우스끈이 더 길어. 아, 그건 그래. 그건 인정. 내가 이거 왕년에 게임했을 때 마우스 한번 잡으면 날라다녔거든. 내 마우스끈이. 해주시고요. 알았어, 미안. 근데 제가 식님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한 2, 3년 전에 식님이 교육에 되게 흥미가 많으셨잖아요. 내가 그때 많으셨잖아요. 우리 첫째 아들이 이제 한참 방송하기 전에. 그치. 방송하기 전에. 방송하기 전에. 그때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금찬이는 지금보다 어리고 은찬이가 막 태어났을 우리 또 실명은 거론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첫째랑 둘째랑. 둘째가 이제 그랬을 무렵에. 그치. 제가 식님 집에 놀러 가면 좀 놀랐어요, 솔직히. 왜? 우리 집이 너무 멋져서? 그건 아니고. 내가 너무 눈부셨니? 청소 그렇게 깔끔하게 안 하잖아. 왜 그래? 나랑 똑같지. 자, 근데 이제 항상 그 첫째 애가 아이란 건 원래 찡찡대기 마련이잖아요. 사실. 마실 거 어디 갔냐? 아까 내가 갖다 놓은 거. 그거 왜 숨겨놔? 네네. 나 혼자 먹을 거니까 건드리지 마. 그렇죠. 아이들은 찡찡대죠. 항상 찡찡대고 칭얼대고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식님은 다가가서 이렇게 한 팔로 착 애를 안으면서 그랬구나. 뭐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니?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났구나. 야, 되게 오글거린다. 한결같이 화를 안 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내가 그렇게 오글거리게 했니? 너 목소리 원래 이렇잖아. 아닌가? 아니면 말고요. 네. 너 순간적으로 진심이 담겼던 것 같은데? 원래 목소리가 부드럽고 차분하고 자상하잖아. 내가 이제 첫째랑 둘째를 키우면서 그 첫째가 이제 2돌쯤이 됐을 때부터 이제 교육에 좀 뭔가 이렇게 삘이 꽂혀가지고 내가 또 한 번 꽂히면은 되게 막 끝을 보는 성격이잖아. 그때 내가 그래가지고 육아 뭐 교육이랑 관련된 책을 한 3달 동안 한 100권을 읽었어. 좀 많이 읽더라고. 거의 하루에 한 권씩 읽었거든, 책을.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육아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이라고 하면 그렇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거를 가치를 세웠었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크게 한 3가지였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이 아이는 이 얼라는 내 소유물이 아니야. 내 분신이나 아바타도 아니야. 그냥 얘는 얘야. 그냥 독립된 인격체고 이 애를 대할 때 내 분신이나 내 소유물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처럼 대하자. 그래서 뭐 애가 운다 그러면 가가지고 야 울지 마! 빽! 이러는 게 아니라 왜 그러니? 무엇이 너를 이토록 힘들게 했니? 너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민을 아빠와 함께 이야기해 보자꾸나. 이런 느낌. 그건 방금은 좀 오버한 거고, 오버했죠. 근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이 애를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 사실 조금 놀랐던 게 그런 거를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좋다. 많이 나오지. 책만 보면 다 나와. 근데 다들 우리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나가 다 애가 울고 짜증 나고 막 그러면 야! 이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조용해. 좀 놀랐습니다, 솔직히. 쉿. 한 번도 화를 안 내길래. 저 없는 데서는 화 내셨죠? 없는 데서는 가끔 화도 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화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애가 우는 데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없이 우는 것도 있어. 근데 그것만 구분하면 돼. 그래서 들어보면 알아. 울음소리만 들어봐도 역시 아버지. 너도 한 몇 년 옆에 두고 키우면은 그렇겠네요. 야, 그 개새끼를 키워도 그 강아지가 찡찡대는 게 놀자고 찡찡대는 건지 뭐 배고프다고 찡찡대는 건지 다 알아듣거든. 그렇구나. 애도 마찬가지예요. 신기하네요. 그거를 이제 옆에서 보면 알아. 그래서 이렇게 교육에 나름대로 조예가 깊으신 우리 식님. 조예가 깊은 건 아니고 그런가요? 그냥 나름대로의. 신방님은 우리 한국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그 갑자기 이렇게 크게 나가냐? 아이, 교육에 대해 뭘 이렇게 멀리 나가? 책을 막 무지인장 읽었다며. 한국 교육? 예. 그냥 잘 외우고 잘 찍으면 돼. 자, 한국 교육이란 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 아닙니까? 그래, 야, 누구나 다들 그래. 뭐 어떤 사람은 입시주상주의, 암기식, 창의성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많이 하죠. 야, 근데 정답이 없어요. 무거운 주제다, 야. 무겁다 진짜. 왜 이렇게 무겁지? 근데 놀랍게도 몇 년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국 교육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던 때가 있습니다. 난 뉴스에서 봤어. 뉴스에서 봤죠. 그때
연설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 한국 교육을 극찬하면서 미국이 배워야 된다. 우리 또 그거 뉴스 보면서 또 국뽕에 취했었지. 야, 역시 우리나라가 이 교육하면은 지금 장난 아니거든. 근데 주변에서 다들 오바마 미쳤다 이랬던 것 같은데. 아, 그랬니?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오바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분이 좀 착각했던 건가? 근데 그 골자를 보면 대충 그런 내용이었어요. 보면은 그 확실하게 양국과의 교육의 우열에 대해 논하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그렇지. 또 미국의 경우 뭐 창의성을 중시하는 뭐 다양한 좋은 교육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 뭐 제가 안 겪어봤으니까 그지? 있을 것 같습니다. 있겠지 뭐가.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지역 그리고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이 굉장히 차이 나는 건 분명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해. 더 심해. 우리나라는 평준화가 좋은 편이야.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도 공부하는 시간은 많아. 왜냐하면 부모들이 하라고 닥달을 하니까. 그건 그래. 예, 공부하는 시간은 많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그게 부러웠던 거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이게 없으니까 이게 부러웠던 거지. 다 가진 놈들이 그거 하나 없다고. 네. 진짜. 자, 그래서 요 미국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교육인가 여기에 대해 하나의 해답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터치포 아메리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나름 미국의 교육을 진단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얘기를 했다. 그런가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 꼭 그런지는 그런 얘기 해 빨리. 알겠습니다. 차장님. 야, 내가 이만큼 얘기했으면은 알겠습니다. 차장님. 네네네. 뭐 빨리 수정해 대본.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웬디 코프라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대학생이? 당시 대학교 4학년생. 4학년. 대학 4학년이면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1988년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옛날이네. 완전 옛날이죠. 그러네. 이제 자기가 다니던 대학교의 취업 상담실에 가서 한번 교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대요. 야, 그 교사를 해볼까 하면 되는 거야? 야, 천조국 클라스네. 아니, 야, 우리는 임용 시험 막 50대 1, 100대 1 이러는데. 가봤대. 하여튼 가봤어. 그러니까 교사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사직에 지원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뭐 80년대니까. 그러니까 양성 사무실에 방문을 했는데 너무 관리 상태가 엉망이고 뭐 서류 정리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다들 직원들 딴짓하고 있고 이제 학생들이 하고 싶어서 가도 전혀 도와줄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을 접했던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들어서 역시 또 미국의 공립학교 수준 또 소득이 떨어지는 지역들의 교육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결심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웬디 코프 생각에 분명히 교육에 헌신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있을 것이다. 있겠지? 있는데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거든. 별사람이 다 있어. 별 사람이 다 있죠 세상에는. 그래서 지원이 부족하다. 내가 좀 뭔가를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해요.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자 1년 동안 여러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모금하고 금수저가 아니라 아니야 모금을 했어. 다음에 이제 그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에 5명을 채용을 했대요. 각종 대학교에서. 그리고 1년 동안 노력을 한 결과 1년 만에 500명짜리 교사 클래스를 개설을 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1년 만에. 그러니까 금수저가 아니라 많이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SK 같은 데서 많이 후원을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뭘 해보겠습니다 돈 주세요 하고 찾아가면 돈 줍니까? 안 주죠. 절대 안 주지. 근데 학생 주제에 1년 만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20대일 때 대학교 4학년일 4학년 때 20대 초반이야. 그것도 23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의지충이네. 와. 완전 노력충이네. 노력충. 의지와 열정과 노력이 가득한 능력자. 예, 어쨌든 그 학생이 이빨을 잘 타나 봐. 터치포 아메리카라는 이제 조직을 시작했어요. 걔가 이걸 만들었구만. 만들어서 1989년에 시작했어. 근데 우리는 걔에 대해서는 궁금하진 않은데.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니?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해보니까 실제로 미국의 젊은이들은 교육에 도전하고자 하는 진짜 수요가 잠재해 있었대요. 뭐 그런 사람이 있긴 있겠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제 교사를 모집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장밋빛 미사요구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졸라 빡세다. 장시간 노동, 따분하고 지루한 환경, 진전 속도는 완전 느려요. 지원도 없어. 그리고 뭐 각종 뭐 어려움이 산적해 있어. 게다가 돈도 제대로 못 받아. 이걸 다 설명하고 이걸 다 듣고도 의지가 꺾이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 정말로 열정이 있는 사람만 뽑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2011년에 터치포 아메리카에 5,000명을 모집하는 공고에 무려 48,000명의 졸업생이 거기도 취업 잘 안 되는구만. 취업이 안 돼서 그런가? 취업이 안 돼서 그런가? 야, 우리나라 쓰면 5,000명 모집한다고 했으면 한 100만 명 왔을 거다.
자, 그래서 돈을 안 주잖아. 무급이야? 무급이야, 무급. 야, 그럼 진짜 열정이네. 자세히 안 봤어요. 진짜 열정충이네. 2010년에는 아이비리그 졸업생의 12%가 여기 지원했대요. 아이비리그에서도 지원자 중에 12%가 이 단체가 아니라 아이비리그 졸업생의 12%가 여기 지원했다니까. 야, 대단하지 않니? 대단합니다. 우리로 치면 스카이의 10%가 저기 그렇죠. 예. 내가 취업하기 전에 한 번쯤 이거 가보겠다. 되게 유명한 단체구나. 되게 유명한가 봐요. 예. 그다음에 2010년에 봉사단 멤버들의 평균 학점은 3.6점. 취직이 안 돼서 오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3.6점이면 훌륭한 스펙이 괜찮은 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생일 때 자원봉사 느낌으로 하는데 그렇죠. 뭔가 있어 보이는 그 경력을 쌓으려고 오는 애들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또 보면 아이비리그라는 데는 학비가 되게 비싸요, 미국은. 그렇지. 미국은 공부를 하려면 집안이 좀 살아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금수저겠죠, 아마. 나는 바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느니 인생의 의미와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뭐 이런 수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개인적으로 한마디 붙여봤습니다. 네.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지원자가 많죠. 그래서 이 단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젊은 봉사단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가르치니까 향상되겠지. 예. 근데 교육이란 게 말이죠.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님인가 그거 아시나요? 뭐 잘 가르치면 좋은 선생 아니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요? 나처럼 잘 가르치면. 너는 잘 가르치지. 차장님은 잘 가르치지. 핵심을 찍어서 열심히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재밌는 얘기도 좀 해주고 썰도 좀 풀어주고 의외로 뭐 첫 키스 이야기 같은 것도 좀 해주고 의외로 핵심을 찌르는데 역시 제대로 알고 있는데 교직이란 건 원래 딱히 눈에 띄는 비결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 뭔가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다.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운영을 해왔잖아요. 이분들은 지독할 정도로 데이터 지형적이라 합니다. 미국인들이 좀 그런 게 있더라. 예, 현재 해마다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50만 명. 그리고 운영하는 교사는 7천 명이에요. 데이터가 상당히 쌓이겠죠. 뭐 거의 한 주 정도 수준의 규모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교사평가 회의, 각종 설문조사, 인터뷰, 교사와 지원팀 간의 반성회의 이런 걸 거쳐서 쌓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네. 그렇군. 네. 근데 아직까지도 난 네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요?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본론이 있나요? 가르치려고 막 연구를 했어. 그럼 이제 연구를 했다는 얘기는 어떤 것들이 좋은 교육의 결정적인 팩터가 됐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렇죠. 디맨드니까 슬슬 이제 거기 낚시질 그만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한번 알겠습니다. 떡밥을 한번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책도 발간을 해서 이제 최고의 교사들은 확실히 복제 가능하다. 결코 마법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다. 예.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처음 시작한 거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교육을 잘하는 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초짜들이니까. 그렇지. 매뉴얼대로 항상 연구를 해서 매뉴얼을 개선하고 연구를 하고 개선하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매뉴얼이 이대로만 하면은 누구든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땅콩을 서빙할 때는 반드시 봉지에 까서 접시에 담아야 된다. 그게 매뉴얼 아니야? 천재인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교사를 채용할 때 이 조건을 적극 활용한다고 합니다. 훌륭한 교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인내심. 야 근데 근데 그는 교사가 아니라도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 그렇긴 한데 특히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 조사를 해서 인내심 점수가 높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학생의 점수가 31%나 높대요. 오케이. 31%. 어마어마하네. 다음에 이거는 보통 생각 잘 못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취도가 43%나 높다고 합니다. 학생의 만족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 자신의 만족도? 선생 자신이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말은 된다. 자기 자신이 만족해야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있어 보이죠. 43%? 43%나 인내심보다 더 큰 팩터네. 더 크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교사의 학점이나 성적 뭐 이런 게 아니라 열정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특성이 되는 거죠. 네. 교사에게는 의지와 열정이 중요하다. 그러네. 왜냐하면 힘드니까.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학습 기준 학년별 진도별로 열심히 정해져 있는데 뭐 자세하게 뭐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이렇게 분류를 해서 교사들이 직접 가서 가르치면서
그거에 맞춰서 학생들을 체크해서 열심히 진도를 수정을 한대요. 어허. 그래서 이제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100% 따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교사들이 보이는 특징 중 하나가 수업 도중 학생들로 받는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 내용을 조금씩 변경시키고 학생들에게 맞춰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 이제 딱 틀에 잡아놓은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채팅창 반응 보면서 드립도 좀 치고. 역시 훌륭한 BJ. 딱 그거네. 훌륭한 PD. 그거랑 똑같네. 내가 할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지. 사례 하나 볼까요? 사례. 학생들이 쓴 에세이를 온라인 잡지로 만들고 그들이 쓴 시에 대해서 팟캐스트를 직접 제작해서 서로 돌려보고 부모님들한테도 전달을 한대요. 뭐 학급 신문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특히 소외받은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생전 처음 맛보는 전율을 경험하고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간다. 뭐 이런 오글거리는 멘트가 들어있죠. 청춘 영화냐? 네. 다음에 한 교사의 사례는 자기가 80개 대학에 편지를 썼대요. 직접. 미국에 있는 80개 대학에 편지를 써서 그 삼각 깃발 같은 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2개 깃발을 받았대요. 다 주는 건 아니니까 편지를 쓴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대학교 손으로 깃발을 받았다고. 80개를 다 써가지고 12개를 받았대요. 그걸 교실에 쫙 걸어놨대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니까 학생들이 사람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깃발이 교실에 막 꽂혀 있으니까 이제 자기 도 모르게 검색도 하게 되고 이 학교는 어떤 학교인 거 알아보면서 점점 목표가 현실적이 되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서울대 정문 구경하는 거랑 또 비슷하네. 네, 그렇죠. 와가지고 서울대랑 저기 연고대랑 와가지고 학교 정문 구경하고 가잖아. 네, 그렇죠. 근데 별거 없거든. 별건 없어요. 졸라 멀어. 별건 없는데 갔다 오면 그 중에 일부는 여기 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말만 듣는 것보다는. 안에서 막 예쁜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서울대 입구역. 서울대 입구역이 2호선인데 이 서울대 입구역에서 실제 서울대 정문까지 한 40분은 걸어가야 돼. 또 언덕 오르막길을. 서울대 입구역에 내려가지고 서울대 입구까지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난 말리고 싶어요. 그냥 택시 타고 오세요. 택시 타고 와서 서울대 정문에 내려달라고 그래. 처음에는 그래요. 서울대 입구에 가면 서울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과냐 문과냐, 문과면은 정문에서 내려도 돼. 맞아요. 정문에서 문과 건물까지는 한 10분 20분만 걸으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과다, 공대 건물을 가보고 싶다, 반드시 택시 기사님한테 서울대 공대까지 가달라고 해. 택시 기사님 잘 모른다 그러면 301동 가달라고 그래. 왜냐면은 정문에서 공대까지 1시간 걸어가야 돼. 오르막으로. 1시간으로는 됩니까? 1시간 걸어가면 돼. 1시간 반 정도, 2시간. 한 1시간이면 돼. 오르막이라서 좀 빡세긴 한데. 지금 가면 2시간 될 듯? 아니면은, 그렇지. 우리가 지금 나이 때 가면 2시간 걸어야 돼. 아니면은 서울대 입구에서 정문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있어. 그 공짜거든요? 그 학생증 검사 안 해. 요즘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타면 돼. 혹시나 내가 서울대 정문에 내렸다. 근데 공대까지 가야 된다. 서울대 정문에 또 셔틀이 또 있어. 내가 기억하기에 셔틀이 6개가 있었거든. 코스가. 그 내부에서 도는 게 3개가 있고 외부로 나가는 게 3개가 있는데 아무거나 타면 돼. 자, 팁입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멋진 팁이었죠. 그렇지, 서울대를 가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갈 것 같아서 왠지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얘기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내심,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그리고 학생 하나하나에 맞추고 목표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걸 가시적인 걸로. 가시적인 거. 올바른 교육이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라서. 인격이 있지. 그러니까 훌륭한 이 수업의 원리, 예를 들면 수학을 잘 알아서 수학을 잘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는 교사가 학생들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다가가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줄 때,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학생의 마음을 움직여야죠. 왜냐하면 자기 삶에 만족이 있고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학생이 좀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란 건 결국 자기 자신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래. 선생님이 도와주지만, 그치? 도와주겠지만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짜 교육이다. 미국의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교사들한테 네가 이렇게 해야 돼 해봐 사실은 소용없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고 막상 교사 자체가 인내심이 있고 자기 삶에 만족하는 그런 교사를 뽑았을 때 자연스럽게 그게 되더라.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훌륭한 교사의 비디오 테이프도 보여주고 교육 과정도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자 하고 계속 반성회의를 하면서 이제 지도를 해줄 때 학생들의 실력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 오히려 공부에 목표를 가진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990년에 나왔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죠. 캡틴 오마이 캡틴. 네. 거기 나오는 교사도 그렇게 뭐 썩 가르치는 장면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괜히 학생들 선동해서 책상에 올라오고 괜히 막 책 찢어라고 그러고 이런 거나 하지. 걔 뭐 가르치는 거 없더만 보니까. 나 영화 봤거든. 그 맨날 책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뭐 시 하나씩 쓰라고 그랬는데 뭐 시도 되게 이상한 시야. 오 나의 메리 당신은 너무 사랑스러워 당신의 붉은 입술 어쩌고 저쩌고. 이 뭐 완전 되게 감명 깊게 봤구나. 되게 많은 걸 기억하고 있는데. 엄청 감명 깊게 봤나 봐. 원래 책을 보잖아. 예. 야한 장면만 나중에 남는다. 그렇구나. 나중에 뭐 책이든 영화든 보잖아. 스토리는 기억 안 나도 야한 장면은 기억나. 그렇더라. 모래시계에서도 그 어째서 최민수와 그 최실아가 뭐 그렇게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야한 건 또 기억나. 철조망 키스. 철조망 키스는 또 기억나거든. 그렇지. 그래 미안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최실아가 아니었나? 아니었죠. 예. 누구였냐? 고현정. 고현정이야. 여명의 눈동자였던 것 같아. 고현정이랑 둘 다 나왔어요. 모래시계도 나왔고 여명의 눈동자도 나왔어. 예, 나왔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이러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그 영화가 종종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감동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치.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사실 자신의 힘으로 현실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에 절망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교사가 되길 원해서 교사가 됐지만 그냥 이제 자기 일만 하고 조용히 자기 임무만 완수하다가 늙어서 퇴임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뭐 미국의 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뭐 교사뿐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 내가 취직할 때만 해도 내가 이 회사에서 내 꿈을 펼쳐야지. 내가 뭔가 정말 대단한 뭔가 진짜 내 자아 실현을 해봐야지. 그렇죠. 근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번 달도 월급 안 밀리고 잘 나왔다. 내가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까? 시간만 잘 때우자. 잘리면 안 되는데. 잘리면 안 되는데. 매년 해봐야 일은 똑같고 학생들은 새로 들어오는데 발전도 없고. 안타깝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되죠. 어쨌든 이 조직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책으로 발표하고 비디오 테이프도 발간하고 각종 자료들을 공유를 해서 점점 교육단체나 미국의 이제 교육청이라든지 실제 교사들이 이쪽에 도움을 청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 터치 포 아메리카라는 단체가 그 큰 미국 교육에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네. 실제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연구한 성과가 점점 퍼져 나가서 잔잔한 물결을 일으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교육의 수요를 개편하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디맨드, 어떤 가장 핵심적인 뭔가 스위치가 있다면 그거는 어떤 뭐 수능 같은 어떤 시험의 시스템도 아니고 그렇죠. 뭐 내신이나 뭐 수행 평가 같은 그런 절차 프로세스도 아니고 교사와 학생과의 인간적인 관계 그런 거인데 이거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야. 하지만 유도할 수는 있다.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인내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가진 교사를 뽑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된다. 그리고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과 적응력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이걸 보면 근데 좀 너무 원론적이다. 역시 미국은 미국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면은 그 학생 수가 한 20명이더라고요. 한 반에 17명 20명이더라고요. 그치? 근데 30-40명이면 관심을 기울이기가 좀 힘든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또 모르는 게 그 내가 아는 분 중에서 그 오 선생이라고 있어. 그 이름을 공개하면 오니지카라고 그 굉장히 그 문제아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 문제아 반에 한 50명인가 있어, 40명인가 있어. 그 반에 가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막 수업하는데 막 껌 뱉고 담배 씹고 막 이러고 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오 선생이 걔네들을 막 사랑과 그런 걸로 막 가르쳐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말도 했다니까. 그 되게 한 놈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막 퇴학당할 위기에 처했어. 교장이랑 교감이 와가지고 쟤 퇴학시키라고 막 그러는데 그 오 선생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 학생은 우리 반에 있는 40명의 학생 중에 단 한 명일 뿐이다.
저 학생을 퇴학시키는 게 당신한테는 아무런 그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저 학생한테 선생은 나 하나밖에 없다. 오 선생이 그랬어. 오 선생. 우리 그레이트 티처 오니즈카가 학생 하나한테 직접 다가간 선생님 그래. 표본이네요. 예. 그 선생이 바로 딱 이거구만. 그러네. 아 우리 오 선생님 그 완결은 했나 모르겠네. 그거 재밌게 봤는데. 그거 보다 말았어요. 나도 보다 말았어. 중간에 재미없잖아요. 중간에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비슷한 내용 계속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야한 장면도 좀 나올라다 말고. 예. 옛날에 그 용이랑 같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할 때가 재밌었는데. 아 그렇죠. 그 폭탄 용이랑 그 악귀의 연길. 아 이게 꿀잼이었는데. 자, 그 뭐 완결하고 2부도 나왔어요. 그래? 후속편은 그러면 이제 뭐 대학 교수 하나? 아 2부가 나왔어요. 제가 그 작가가 다른 만화를 그리는 걸 봤는데 그게 안 됐나 봅니다. 아 잘 안 됐나 보다. 안 됐으니까 잘된 작품의 후속편을 하겠죠. 아 오늘부터 우리는이 아니고 상남 2인조였냐? 맞아요. 오늘부터 우리는 제가 되게 좋아하던 만화책인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달라? 스타일은 좀 비슷한데. 그래봐야 뭐 애들 싸우는 만화잖아. 아 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류의 만화가 되게 많거든. 네네네. 뭐 그런 부류의 애들끼리 싸우는 만화가 엄청 그때 유행해가지고 그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짱, 뭐 이런 거 이제 나오고 막 그랬었어.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어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에 뭐 네스프레소 얘기도 했었고 뭐 교양곡 얘기도 했었고 그렇죠. 교육 얘기도 했었고 넷플릭스 얘기도 나왔고 넷플릭스 얘기도 했었고 네. 이렇게 해서 디맨드라는 책 한 권을 몇 번의 코너에 걸쳐서 완전 해부했네. 안 읽어도 돼 여러분. 완전 해부인 거 맞죠? 안 읽어도 돼. 근데 이 책에는 훨씬 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 더 많은 얘기가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뭐 책 팔러 왔니? 아, 뭐 그런가? 그런가?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이 책 재밌는 책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비교적 이게 딴 책들이 어려우니까. 맞아, 책들이 읽었을 때 이렇게 술술 넘어가는 책이 있는가 하면은 몇 페이지 읽고 나면 읽기 싫은 책도 있어. 맞아요. 술술 넘어가는 책이 좋은 거지. 야, 그렇구나. 야, 끝났네 이제 집에 가면 되냐? 네, 집에 가시죠. 네. 뭐 더 없냐? 뭐 할까요?